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제니맘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PI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80점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아마도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장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8월 CPI에 대해 시장이 실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부분, 그리고 주거비도 0.5%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이렇게 근원 수치며 주거비며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제 CPI를 악재로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젯밤에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시황 분석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어제 CPI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이번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시장이 하락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엔비디아발 호재로도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물가 반등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물가 걱정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걱정의 비중이 더 크냐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토론 이후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법인세가 크게 높아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걱정, 또 거기에 일본은행의 나카가와 준코 의원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띠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심리도 퍼지려던 상황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괜히 CPI가 낮게 나와서 50bp 금리 인하 확률마저 올라가면서 엔캐리 청산 공포를 더 자극하고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한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시장이 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CPI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 딱 괜찮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불안하게 바라보는 경기 침체론이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봐라 이게 경기 침체냐를 보여주는 결과가 이번 CPI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건 침체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들만 들여다보자면요. 일단 항공료가 무려 3.9%가 올랐고요. 호텔비가 2%나 올랐습니다. 거기에 최근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운송 서비스도 0.9%나 올랐어요. 자, 항공료와 호텔비가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살만하다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여기저기 여행도 막 다니면서 비행기 티켓 값이랑 호텔비가 저렇게 크게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들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한다. 근데 왜 매번 경제지표는 저렇게 좋게 나오는 거냐?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일단 미국이란 국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50개의 나라를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과 본인 주변을 기준으로 전체 표준을 뽑으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좁은 한국 땅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의 온도차가 다 달라요. 요즘 보면 막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힘들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이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힘들다는 얘기는 매년 나왔어요. 매년. 경기가 좋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거든요. 물론 진짜 막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과거 7, 80년대 그리고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먼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 1, 20년의 동향을 봤을 땐 그냥 매번 안 좋다는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들은 어느 나라든 늘 경기가 안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이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벌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비를 이것저것 막 하면서 경기는 경기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성장률을 봐도 웬만한 국가들은 어쨌든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하잖아요.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해서 대놓고 망해가는 남미의 몇몇 국가들 빼고는. 그래서 아무튼 본인과 본인 주변을 기준으로만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건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린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야만 하는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들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만 감당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있더라도 매우 소액이죠.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CPI가 현 상황에서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리고 또 늘 말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도체 업황은 정말 지금 좋아요. 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말한 부분이 아니었더라도 계속 지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주가라는 건 또 선반영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은 매우 좋고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엔비디아 젠슨왕의 발언과 그 전날 오라클 CEO인 레리 앨리슨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이 AI 테마가 이게 단순히 1, 2년 반짝 돈 벌고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AI 시장의 규모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너무나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